자, 요즘 금시장 보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바로 2020년 3월 15일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금시장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 지금이 과연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때인지 그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현재 금이랑 은 시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딱 숫자로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엔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단기 또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한번 짜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투자 심리까지 분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오늘의 금 그리고 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석은 뭐니 해도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해야겠죠? 우리나라 금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바로 은양의 공식 고시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바로 우리나라 금시세의 기준점, 바로 KB국민은행에서 고시한 24K 순금 1g당 가격입니다. 24만 3,540.25원.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금 관련 가격은 바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바로 어제보다 무려 1.38%나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3,395원 정도인데, 사실 하루 만에 이 정도 하락폭은 시장이 지금 좀 약세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공식 가격은 어제 장이 마감될 때 기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보면 공식 가격보다도 0.47%가 더 낮은 24만 2,406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어제의 하락세가 오늘 아침 시장이 열리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가격은 알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같은 곳에 가서 금을 사고 팔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더 익숙한 단위인 한돈, 그러니까 3.75g을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요, 은행이 정한 기준 가격하고 실제 소매점 가격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실물 금을 사려는 투자자들은요, 이론적인 은행 가격보다 무려 12.34%나 더 비싼 돈을 주고 금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죠. 은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아무래도 은은 금보다 산업용 수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도 원래 더 큰 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했어요. 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또 은값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격 변동의 핵심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금시장은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선 국제 금값 자체는 금리 부담 때문에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강달러 현상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금값은 어느 정도 하락이 방어되고 있죠. 여기에 아주 독특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의 견고한 실물 금 수요예요. 이 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제 시세가 떨어져도 국내 소매 가격은 잘 안 떨어지고 높게 유지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하루 짧게 투자하려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거래소, 즉 KRX 금시장이나 금 ETF처럼 거래 비용이 낮은 채널을 활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1돈에 90만 9천 원 근처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분할해서 좀 사보고 91만 3천 원에서 91만 6천 원 사이에 저항선까지 반등하면 수익을 챙기는 거죠. 물론 예상과 다르게 90만 6천 원 밑으로 빠지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정리하는 그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물금으로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데이터가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매점에서 금을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다고 가정하면 이 매수 매도 가격 차이 때문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15.4% 손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길게 멀리 보는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의 가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사느냐입니다. 무작정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KRX나 ETF, 골드뱅킹처럼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저비용 채널을 통해 꾸준히 금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금은요, 지금처럼 12%가 넘는 높은 프리미엄을 줄 때가 아니라 이 프리미엄이 좀 낮아졌을 때 그때를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비싸게 사는 건 미래 수익을 미리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독 한국에서만 실물금 프리미엄이 비싼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한국 투자자들만의 독특한 심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 시장에서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사실 금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현재 한국 투자자들의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은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실물금은 너무 비싸네.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꼭 쥐고 싶다는 강한 욕구와 너무 비싼 소매 가격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실물 금에 대한 수요는 항상 꾸준하죠. 이 탄탄한 수요가 마치 완충제나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금값이 크게 떨어져도 한국의 소매금값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금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실물금 신규 매수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신 국제 시세 하락을 이용해서 KRX나 ETF 같은 저비용 채널을 통해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기준이 되는 은양 가격 97만 3,276원이죠. 그런데 이걸 팔려고 하면 86만 8천 원밖에 못 받고 사려고 하면 102만 6천 원이나 줘야 합니다. 투자자가 실물금을 거래할 때 건너야 하는 이 넓고 깊은 가격의 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가격 격차, 여러분에게 이것은 피해야 할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입니까? 한국 금시장의 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투자 전략에 녹여낼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환율이 정확히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 현황부터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단기, 중기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지 그 핵심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나 기업,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속마음은 어떤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현실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기준인데요. 이 숫자들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죠. 숫자가 1,501.48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1,500원이라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뚫린 거죠. 시장이 정말 숨죽여서 지켜보던 바로 그 레벨이 깨진 겁니다. 유로화도 한번 볼까요? 원 유로 환율은 약 1,714원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유로화가 엄청나게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원화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일본 엔화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엔당 940원 정도인데요. 이건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원화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1,500원은 잠깐 찍고 내려올 고점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게 새로운 기준선,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이런 새로운 현실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지금부터 단기 그리고 중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일 아주 단기적으로만 보면요. 원화 약세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중기적으로 보면 무작정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148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이라는 굉장히 높은 레벨 안에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표가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 트레이더들 머릿속을 살짝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들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가령 1495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진정되나 보다 하고 1500원 위에서는 역시 약세가 맞네 확인하는 거죠. 1503원에서 1506원 사이는 어디까지 가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담긴 중요한 신호등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뭐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힘이 동시에 원화를 덮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미국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둘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 하나씩 뜯어보죠. 이게 문제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미국 금리는 3.5%가 넘는데 우리 금리는 2.5%죠. 2%가 넘는 금리 차이가 좁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눈을 두시겠어요? 당연히 이자가 더 높은 달러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불안감일 겁니다. 중동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곳, 즉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원화는 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원인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시장 참여자별로 아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외환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원화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한 방향에 크게 베팅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리스크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줄이고 어떤 큰 흐름을 예측하기보다는 딱 정해진 가격대, 그 레벨에 어떻게 기계적으로 반응할 건지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환율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거야 하고 욕심을 내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여러 번에 나눠서 파는 겁니다. 목표는 최고점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평균 환율을 만드는 데 둬야 합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에 고유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죠. 여기서 전략은 방어입니다. 당장 급하게 결제해야 할 돈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하고요. 좀 여유가 있는 자금은 환율이 1495원 쪽으로 잠깐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평균 비용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이나 송금이 필요할 때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한 번에 몰빵해서 바꾸지 마세요. 지금처럼 비쌀 땐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바꾸고 만약 환율이 1490원 아래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그때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겁니다. 이런 원칙만 지켜도 평균 환전 비용을 꽤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속마음은 과연 어떻고 우리가 오늘 논의해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다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데 이러다 갑자기 폭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극심한 공포가 공존하는 거죠. 그야말로 탐욕과 공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시장은 이제 1,500원을 천장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이건 강달러,
고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지금은 큰 방향에 베팅하기보다 잘게 쪼개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답이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00원 환율이라는 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일시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원화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앞으로 적응해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줄 겁니다.